남희석의 울산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믿고 싶지 않은 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세 분이 유명을 달리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화제의 울산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기쁘지 않은 2위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울산에서 마약 중독 환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마약이 곳곳에 퍼져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예방은 물론 치료와 재활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들 대신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30대 공학도가 경남 지역의 150번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일기장에 적힌 아들의 뜻을 대신해 사고로 받은 피해 보상금 1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인데요. 생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던 가슴 따뜻한 사연의 주인공, 바로 유니스트의 졸업생 고 이주찬 씨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도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퇴근길입니다. 지난달 24일 퇴근 중이던 경찰관이 차로에 쓰러진 40대 남성을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이 전해졌는데요. 차량 통행량이 많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였지만 경찰관의 재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참 다행입니다. 이번 주 2위 키워드 세계 한상대회입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0차 세계 한상대회가 우리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전 세계 40개국 국내외 경제인 2천여 명이 참석하며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요. 울산시는 이번 대회가 전 세계로 뻗어있는 한상이 더욱 돈독해지고 지역 기업에는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는 애도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되며 울산에서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 이번 참사로 울산도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 모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면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랭킹 뉴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 사건 사고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그런데 오늘 다행히 쓰러진 시민을 무사히 구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40대 남성을요, 퇴근하던 경찰이 발견을 해서 무사히 구조를 했습니다. 네. 이 남성분은 경찰 도움으로 바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고요.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저 영상에 보이네요. 그 어두운 밤인데 안 보이죠. 이렇게 어두운 옷 입고 있으면. 네. 이 진짜 큰일이 날 뻔했네요.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도 네. 경찰이 딱 그때 왔어요. 네, 이게 쓰러진 남성을 처음 발견한 경찰은요, 울산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 정지우 경장인데요. 5년차 청년 경찰이고요. 지난달 24일 밤에 10시쯤에 네. 정지우 경장이 퇴근을 하다가 울산경찰청 바로 맞은편 네. 그 도로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 남성분은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킥보드를 타다가 이제 신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사고가 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발견됐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지우 경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킥보드만 보였어요. 근데 조금 가까이 가니까 검은 뭉치가 하나 더 있었고 동승자랑 둘이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고. 그 예전에 근무했던 대로 차를 세우고 그분에게 갔던 것 같아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일단 이분을 구조해야겠다 이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바로 구하지 않으면은 혹시나 다른 차로 의해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그럼요, 발생할 수 그럼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예. 자, 어쨌든 그 2차 사고가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 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만약에 일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님 탔다고 그러는데 꼭 밝은 옷, 예, 착용하고 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 사고 현장 주변으로 이제 다니는 차량도 워낙 많았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심야 시간대라 네.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제 못 보고 지나칠 수도 그럼요.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경찰이 이 대리운전 기사를 좀 일찍 발견을 해서 곧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요. 네.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구조 이후에도 이제 사고 현장을 이제 수습하는 그런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네. 수신호를 보내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사고 현장을 비껴서 갈 수 있도록 또 했고요. 또 차를 정차시킨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좀 교통 통제를 좀 해달라 이런 네. 부탁을 하면서 연쇄 추돌이나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 대리운전 기사분이 좀 본인이 다쳐서 이렇게 쓰러져 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정지우 경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왜 사고가 났는지,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도로변에 쓰러져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그분이 대리운전 기사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콜이 들어온다고 지금 콜이 들어온 거 콜 받으러 가야 된다. 자기는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다친 것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쳤다고 생각이 들었고 본인이 다친 줄도 모르고 지금 콜 들어와서 나 돈 벌어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영 마음이 또 아픕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시민분들의 도움도 있었는데요. 한 남성분이 이제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수습을 도왔다고 그렇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손전등을 켜가지고 네.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2차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예. 시민분들의 협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거액을 기부했다. 어떤 사연이길래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기부를 하죠?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으로 이 사회에 기부한 얘기입니다. 고인이 된 분은요, 울산과학기술원을 졸업한 공학도 고 이주찬 씨고요. 네. 지난 3월에 본가가 있는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서 유명을 그래요. 달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예, 예. 그리고 이후에 그 고 이주찬 씨 아버지께서 아들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네. 그 일기장을 발견을 했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다 이제 일일이 다 읽어보셨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 고 이주찬 씨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복학했을 때쯤 썼던 글로 보이는데요. 내가 죽을 때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예, 사회 기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게 어디 아팠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들이 횡단보도 건너다 그 사고 때문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거를 기부한다. 부모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이 고 이주찬 씨 아버지께서 당시에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시고 나서 사실 지금은 일기장을 다 버리셨다고는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머릿속에 계속 그 일기장에서 봤던 그 아들이 썼던 글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났다고 내가 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 예. 그래서 계속 마음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사고로 받은 그 피해 보상금을 사실 쓰기가 그죠. 참 마음이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 사망 보상금을 기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요. 고 이주찬 씨 아버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쓴 게 있었으니까요. 권수는 뭐 한 너댓 권 됐어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중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이.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편 돈은 써도 아들 돈은 쓰기가 어렵다고. 이거는 뭐 땀이 아니고 피 흘린 돈이거든요, 저게. 교통사고로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군요. 고 이주찬 씨. 네, 방금 인터뷰가 나갔을 때 사실 그 고 이주찬 씨 아버지 이름이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 사연이 있는데요. 그 고 이주찬 씨 할머니께서 아직 그 손주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연로하셔서 손주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나 건강을 잃게 될까봐 네. 가족들이 아직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이런 사연을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참 예. 아픕니다. 그래도 고 이주찬 씨의 그 마음이 또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전달이 되고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뻗쳐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